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게 앞으로도 중요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앞으로도 중요할지 아니면 앞으로는 본인들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을지 11월 달쯤이면 결판이 날 거예요. 그 뉴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할 겁니다. 자, LMIA를 이해하시려면 딱 이 세 개만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시면 돼요. LMIA는 Labor Market Information Assessment라고 한국말로 바꾸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노동 허가서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LMIA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BCPMP라든지 뉴스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이해하시려면 LMIA는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LMIA는 누가 하는 거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왜? 나는 외국인이니까. 서비스 캐나다, 한국말로 노동청이라고 하죠. 캐나다 노동청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국인이겠어요? 캐나다 사람이죠. 그렇죠? 캐나다 서비스 캐나다 입장에서는 캐나다 고용주, 저희 같은 캐나다 회사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건 달갑게 생각지 않아요. 실업률도 높은데 밖에서 천지뼈까지 놀고 있는 우리 캐네디언들 고용해라. 그렇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런 사람들을 내가 꼭 고용을 해야 될까? 나는 몇 년 정도는 경력 있는 사람들, 어디 정도는 학교를 마친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력서를 계속 받아봤는데 도대체 로컬 회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내 기준을 맞춰야 내가 이만큼의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한 명 찾았어. 이 사람을 고용시키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외국인이네. 관광비자라든지 학생비자라든지 포스트 오퍼미스는 이런 게 필요 없죠. 이런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싶을 때 그때 고용주가 노동청에다 신고를 하는 게 LMI예요. 그래서 노동허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로 고용주가 내가 누구를 찾았는데 알렉스라는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사람도 나한테 일하고 싶어하고 나도 이 사람한테 시간당 20불씩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차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캐나다에다가 노동청에다가 고용주는 서류를 보내서 내가 허락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게 LMI 신청서고 그 신청서를 서브밋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가 많이들 들으시는 광고입니다. 광고라는 거를 이제 전역으로 캐나다 전역으로 이제 뿌리면서 내가 로컬 사람들을 이 포지션에 맞게 얼마나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증거를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얼마를 받았고 인터뷰를 몇 개를 했고 이 사람들은 왜 안 뽑았으며 내가 굳이 이 사람 알렉스를 뽑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 더 길면 3번에서 4번까지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누구랑? 노동청 직원들이랑. 누가? 회사가. 그치. 회사가. 그렇게 해서 노동청 직원을 설득을 시키고요. 납득을 시키면 노동청 직원이 회사에 레터를 보내줘요. 그럼 그 레터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approval, 하나는 refuse. 그래서 approval 받으시면 이게 LMIA 승인서가 됩니다. LMIA 승인서를 받는다고 우리 직원이 워크 퍼밋을 바로 얻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서비스 캐나다한테 레터를 받으면 회사에서 직원한테 레터를 줍니다. 그러면 직원은 그 레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교 다니기 전에 했던 것처럼 학생 비자 신청하는 것처럼 워킹 퍼밋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 퍼밋 신청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단계는 LMIA가 첫 번째, 승인을 받으면 그 LMIA 승인서를 가지고 내가 월 퍼밋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 별로 없긴 하지만 포스가 월 퍼밋을 3년을 받았다고 할지언정 그 3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신 분들이 3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고용주를 찾아서 연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LMIA를 통해서밖에 연장을 못하세요. 그러면 내가 워크 퍼밋이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포스트 워크 퍼밋은 연장 안 되는 거고 LMIA 스케줄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서 LMIA 서포트 해주세요 라고 해서 LMIA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포스트 워크 퍼밋을 클로즈 워크 퍼밋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워크 퍼밋이라는 걸 연장할 수 있습니다. LMIA. 이게 LMIA예요. 어때요? 이게 스토리가 쉬울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고용주가 나를 위해. 그래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단어를 쓰죠. 스폰서 받는다고.
고용주들한테 고용주가 스폰서 해준다고 하니 아니면 서포트 해준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고용주가 뭐가 필요하니라고 물어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고용주가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 인터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인터뷰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노동청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 기준이 직업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로컬 사람들과 비해서 도대체 내가 이 포지션으로 너한테 승인을 내줬을 때 외국인을 고용하고 나면 너네 회사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대체 뭐냐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해서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리셉셔니스트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리셉셔니스트를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쓰고 싶어. LMI 서브밋 했어요. 그럼 노동청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나오지. 네. 왜냐면 리셉셔니스트는 밖에 있는 많은 캐네디언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 캐네디언도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 받으면 리셉셔니스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 LMI에 어느 정도 승패가 나눠져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승인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리는 거는 이제 BCIT나 아니면 컬리지 같은 거 졸업하셔서 기술직으로 테크니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쉽게 나오고요. 이제 또 쿡 같은 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쿡도 잘 나오죠. 왜냐면 캐나다 사람들이 요리를 한국 요리를 일본 요리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호텔 같은 경우는 왜 잘 나올까요? 외곽 지역이니까. 외곽 지역이니까 사람 구하기 실제로 힘들잖아요. 포지션이 제너럴하다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정말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걸 어필하게 되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시고 그럼 저는 아예 지금 당장 사스카추안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당장 매니토버로 가겠습니다. 진짜 있어요.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저희는 BC주에 있지만 사스카추안이나 매니토바도 본인들만의 주정부민이 있습니다. 주정부민에 대한 규정도 다르고요. 프로세싱도 달라요. 근데 BC주보다는 사스카추안이나 매니토바가 약간 더 쉬워요. 그리고 약간 더 쉬운데 거기다 플러스가 LMI가 좀 더 우리는 BC주하고 온타리오주는 사람이 미친듯이 많으니까 노동청 직원들도 미친듯이 태클을 걸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